고동생이 백승주입니다. 오늘은 한말 고동이 우유부단한 치세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정치, 경제, 외교 상황이 심상치 않게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은 트럼프 현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 우선주의에 의해서 보호무역주의에 입각한 세계 경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서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전쟁 등 크고 작은 국제적 핫 이슈들이 현재의 급변하는 상황을 암묵적으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내 정치 상황도 경제 상황도 요동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진보 정치학자 최창집 교수에 의해서 발설된 바와 같이 직접 민주제적인 정치 행태가 일반화되면서 전체주의적인 양상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법치주의, 헌법주의가 후퇴하는 양상도 현 정부 여당이 독조 속에서 국민의 내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세기 중반 2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경제적 부를 구가하고 근세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한 서구 열강이 개항 속에서 우유부단한 치세를 펴므로써 같은 동양권에서 이러한 세계 열강의 개항 요구에 순순히 응해서 서구 문물을 우리보다 앞서 받아들여서 혁신적인 개혁, 개방을 단행해가지고 제국주의 대열에 참여했던 일본 제국주의에서 경술국지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 본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제2 44년 동안 조선을 다스렸던 고종의 치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히고 설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역사 공부를 통해서 한번 단정해 봅니다. 그래서 최근 디지털 혁명 시대,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줌해서 서구의 열강들이 이에 동참하고자 모든 국가 역량을 결집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우에는 수구적 민족주의를 내세운 현 정부 여당의 치세 속에서 모든 국가의 치세들이 통제 내지는 규제 중심적으로
법치 만능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말 고종이 치세를, 즉 실패한 치세를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 미래를 한번 생각해보고자 이런 주제를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고종은 조선 제26대 왕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열강이 도도하게 서세 동점이 주체로서 요동치는 상황에서 26대 왕으로 즉위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철종에 후사 없이 죽게 되자 조대비 간언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되었고 12살에 즉위를 하게 됐는데 10년간은 그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섭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외부적 압력에 의해서 물러나서 친정체제를 구축한 이후에는 민비즉 왕비의 치마폭에 휩싸여서 우유부단한 정치를 했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서구 열강에 개항 요구가 빗받치듯 했으나 당시 주도층이라 할 수 있는 주작에 물들어 있는 관료 대신들에 의한 위정척사 논의가 그 다음에 대원군에 의한 쇄국 전체 오랑캐의 문물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주작적 관점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결과 조선은 쇠락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의한 섭정, 소위 마누라의 치마폭에 휩싸인 위정, 게다가 1896년 러시아 공사로 피신해서 1년 동안 조선의 치세를 이끌었던 고종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그는 훌륭한 덕망 있는 왕으로서 조선을 통치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노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897년 아관 파천에 의해서 러시아 공사에 머무는 동안 개과천선이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이 독자적인 정치를 통해서 조선의 부흥을 꾀하고자 했으나 이미 때는 지난 때였습니다. 명분론적으로 대한민국의 국호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독자적인 행보를 취했으나 이미 자본주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제국주의 어떤 기틀을 다진 일본의 힘에 의해서 꼼짝
달싹하지 못한 상황에서 1910년 경술국치에 의해서 나라를 일본에 내주고 말았다는 점을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국내 상황이, 특히 정치 상황이 예측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민 우선주의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작동하는 국가 행태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따른다면 어떤 대학원생이 인터뷰 기사에 따른다면 현 정부가 수구적 민족주의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민족주의는 19세기적 개념이 되겠습니다. 21세기 민족주의는 물론 그 명분이 충분하다 할지라도 국가 발전, 나라 발전, 그 다음에 세계적 위상을 다지는 데 있어서는 그것은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지금은 국익 우선, 국민 우선,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우선되는 나라가 진정한 나라일 수 있다. 특히 국민의 뜻을 거역하기보다는 유정자와 그 집단을 위한 정치보다는 국민 전체를 위한, 에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했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는 점. 그런 상황에서 국가 경제 질서를 보다 선진화시켜서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추진해왔던 경제 정책들을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내팽개칠 것이 아니라 보다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이 경제 정책들을 추진함으로써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우리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그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제시되고 실천됨으로써 미래 세대에 보다 아늑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성세대의 정치 본분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한말 고종의 우유부단한 치세를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안에서만 대단한 위세를 펴면서 밖에서 불어오는 변화무상함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려는 왕의 치세, 그 왕을 떠받치는 관료들이
무능함, 수구적인 행태,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므로 그 후대 조선의 백성들은 36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한평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특히나 21세기는 정치 시대가 아니라 경제의 시대고 특히 외교의 시대라는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디지털 혁명이 도도하게 세계 열강들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본다면, 여기에 한 발 앞서서 우리 어떤 두뇌의 힘을 빌어가지고 동참하는데 나름 모두가 합심했을 때만 21세기에 그래도 20세기 후반에 산업화에 의해서 다져진 대한민국의 존재가 세계 경제 질서에서 도저히 현재와 같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고 본다면, 정치적 현상이나 정치적 상황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모든 국가의 힘을 소진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19세기 조선의 그런 위기를 스스로 자초한 것은 그때의 백성이 나태함이 아니라 고종이라는 왕과 그를 떠받치는 관료 대신들이 무능함, 수구적 자기의 안위만 극대화하기 위해서 처신한 결과라는 점에서 현 정부의 정시 중심적인 국가 치세는 19세기 고종의 우유부단하고 유약하고 자신의 어떤 그 독창적인 통치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결과로 나라를 빼앗겼다는 점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과거지사적인 정치, 민족주의에 함몰되기보다는 미래적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산업사회가 보다 알차게 연결 수 있는 쪽으로 모든 국가의 경쟁력, 힘을 모아야 되지 않느냐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존재감은 특히 21세기적 관점에서 보건대 경제적인 위상이 크고 작음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정치는 수단일 뿐이고 그 상위 목적은 어떻든 경제적 관점에서 취세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장황한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여러분도 한번 고종의 치세를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